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녀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보이지 않게 들어왔다. 그녀의 일은 씻고, 썰고, 청소하고, 조용히 있는 것. 그녀는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의 주방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모든 것을 바꿀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손님이 신비한 요리를 한 입 먹고 누가 만들었는지 물었을 때 주방은 얼어붙었다. 평범한 근무일처럼 보였던 날이 세상이 드디어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되려 하고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0에서 10까지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즐기세요. 벽시계는 4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금속 뒷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차가운 시카고 바람이 칼날처럼 거리를 가로질렀지만 그녀는 이제 거의 느끼지 못했다. 카밀라는 낡은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정리한 후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르부아르는 도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석재 외관, 수입 와인, 그녀의 월세보다 더 비쌀 것 같은 흰색 린넨 냅킨. 주방에서는 모든 것이 광택이 나는 철제와 긴박감으로 빛났다. 팬들은 맥과 도구처럼 걸려 있었다. 셰프들은 장군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주방 도우미인 카밀라는 조용히,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 그녀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했다. 생선을 손질하고 도마에서 피를 닦고 손이 갈라질 때까지 준비돼 청소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항상 눈을 맞췄지만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메뉴의 모든 요리 이름과 파스타의 정확한 조리 시간을 알고 있었고 향으로 향신료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가장 많이 들은 것은 날카로운 명령이었다. 더 빨리. 이거 청소해. 너 때문에 우리가 느려지고 있어. 소녀야. 마치 그녀가 단지 또 다른 도구인 것처럼. 셰프 레이먼드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 때문이었다. 조용하고 결단력 있고 남부 출신의 흑인, 똑똑한 그녀의 마지막 특징이 그를 가장 짜증나게 했다. 카밀라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고 깔끔해도 그녀는 거기서 진정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모두가 떠나고 나면 그녀는 남은 재료로 실험했다. 그녀는 맛을 시험하고 기억을 섞고 모든 숟가락에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밤늦게나 휴식 시간에 몰래 요리를 했다. 그녀는 결과물을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CL이라는 이니셜로만 표시된 스테인리스 용기에 숨겼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까지는. 카밀라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손톱 밑을 문질렀다. 값싼 비누가 갈라진 피부를 태웠지만 그녀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 아침 주방은 스트레스로 가득했다. 고위 손님이 오고 있었고 매니저는 당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레이먼드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명령을 외치고 냄비를 부딪히고 광기 어린 사람처럼 서성겼다. 카밀라는 그녀의 구석에 머물러 빠르게, 조용히 움직이며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러시가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 그녀는 남았다. 그날의 고급 재료들이 버려졌다. 연어, 필렛, 신선한 허브, 레몬크림, 야생버섯. 카밀라는 기다렸다. 주방이 비워졌다. 시계는 오후 11시 4분을 가리켰다. 그녀는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동작이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기억에서 맛을 끌어냈다. 할머니의 오래된 가족 레시피였지만 개인적인 변화를 주었다. 주방은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향신료 이상의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로 그녀는 그것을 그림처럼 접시에 담았다. 바삭한 허브 크러스트가 있는 구운 연어, 적절한 산미를 가진 레몬크림, 마늘 버터로 볶은 버섯, 그 옆에는 은은한 레몬 제스트가 있는 소박한 매쉬드 포테이토.
그녀가 만든 최고의 요리였지만 아무도 맛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스테인리스 용기에 봉인하고 남은 음식 쓰레기라고 라벨을 붙여 냉장고 깊숙이 밀어 넣었다. 누구든 그것을 보면 2번 생각하지 않고 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늦게 달려온 라인쿡이 선반 아래쪽에서 가장 가까운 용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이 셰프 레이먼이 남긴 미장 플러스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무심코 그는 카밀라의 요리를 데워서 고급 흰 그릇에 담아 식당으로 보냈다. 레이먼은 중앙 카운터에 서서 팔짱을 끼고 모든 움직임을 찌푸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방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점심 러시는 몇 분 남지 않았다. 주문이 들어오고 칼이 날아다니고 버너가 켜졌다. 그는 혼돈 속에서 번창했지만 그것이 그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을 때만 그랬다. 그는 놀라움을 싫어했다. 즉흥 연주를 싫어했고 특히 자신에게서 주목을 빼앗는 것을 싫어했다. 한 서버가 들어와 본파이미에미의 시아이 치우쿠번 테이블의 손님이 연어를 종교적 경험처럼 칭찬했다고 말했을 때 레이먼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그냥 으르렁거렸다. 잠시 후 또 다른 서버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셰프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합니다. 레이먼의 얼굴이 경련했다. 그는 패스를 바라보고 주방을 둘러보았다. 그 테이블에서 주문한 요리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라인 쿡들을 하나씩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가 갑자기 높아졌다. 누가 그 접시를 만들었어? 2번 묻지 않을 거야. 침묵. 마침내 한 쿡이 떨리는 손으로 나섰다. 냉장고에서 용기를 집었어요. 셰프님 것인 줄 알았어요. 테이프로 라벨이 붙어 있었고 뒤쪽에 숨겨져서 있었어요. 그냥 셰프님이 남긴 준비물인 줄 알았어요. 레이먼은 냉장고로 돌진했다. 문을 확 열고 뒤쪽에서 거의 비어있는 금속 용기를 꺼냈다. 테이프에는 CL이라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깨달음이 엄습했다. 카밀라. 그는 발걸음을 돌려 조용히 양파를 썰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피가 끓어올랐다. 너 어젯밤 레스토랑 재료로 요리를 했니? 카밀라는 멈췄다.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네, 셰프. 버려질 거였어요. 늦게까지 남아서 맛을 시험했어요. 음식을 만졌다고? 그는 소리쳤다. 남은 것만요. 다 치우고 갔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았어요. 레이먼은 용기를 싱크대에 던졌다. 여기는 내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서 요리하지 마. 음식에 손도 대지 마. 들리니? 하지만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공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공되었어. 그리고 지금 VIP가 그 요리를 만든 셰프를 만나고 싶어 해. 내가 만들었다고 했어. 카밀라는 완벽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누군가가 그걸 좋아해서 당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네요. 그 문장은 공기 중에 뺨을 때리듯 남아 있었다. 주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다른 요리사들은 얼어붙었다. 레이먼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그는 낮고 화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나가서 한마디라도 하면 넌 해고야. 끝이야. 다른 주방에서 절대 일할 수 없을 거야. 카밀라는 싱크대에 떨어진 용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다. 리브 아래의 다이닝룸은 세련되고 우아했다. 부드러운 재즈 소리 아래로 정중한 대화가 흘러갔고 잔들이 조용히 부딪혔다. 1번 테이블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주목받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검은색 블레이저와 흰 셔츠, 조용한 자신감을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 벨람이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그는 천천히 먹었다. 연어의 첫 입은 그를 멈칫하게 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그것을 음미했다. 그런 다음 셰프를 부르라고 했다. 이걸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서버에게 말했다. 젊은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분 후 돌아왔다.
셰프가 곧 나올 거라고 합니다, 손님. 하지만 마커스는 다시 먹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에 뭔가를 입력한 후 다시 한 입을 천천히 마치 기억을 해보하듯이 먹었다. 결국 레이먼은 그의 평소 자신감을 보이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저는 이곳의 총괄 셰프 레이먼 카터입니다. 라보이스, 연어를 즐기셨다니 영광입니다. 마커스는 읽기 어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요리는 메뉴에도 오늘의 스페셜에도 없던데요. 누가 만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레이먼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끔 실험해 보고 싶어서 손님들을 놀라게 하죠. 마커스는 눈썹을 올렸다. 흥미롭네요. 레몬 제스트가 으깬 감자 아래에 있고 일반 레몬이 아니라 미열레 레몬 맛이 나네요. 실행 디테일입니다. 레이먼드는 재빨리 말했다. 가끔 제 팀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마커스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요리를 플레이팅한 요리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레이먼드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팀이지만 아이디어와 레시피는 제 것입니다. 마커스는 휴대폰에 다른 것을 입력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진짜 창작자와 이야기하지 못하면 떠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레이먼드는 턱을 꽉 물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주방 문 뒤에서 카밀라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서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레이먼드는 주방 문을 박차고 들어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걸레통을 옆으로 차버리고 길을 막고 있던 설거지 담당에게 소리쳤다. 주방 직원들은 그의 에너지 변화에 감지하고 멈췄다. 뭔가 잘못되었다. 7번 테이블에 그 요리를 누가 내보냈어? 그는 소리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요리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입니다. 냉장고 뒤에서 컨테이너를 꺼냈습니다. 셰프님이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밀봉되어 있었고 라벨이 붙어 있었으며 깨끗해 보였습니다. 레이먼드는 다시 냉장고로 돌진하여 문을 열고 아래 선반을 훑어보았다. 그는 또 다른 동일한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같은 테이프, 같은 필체, CL. 그는 문을 세게 닫고 천천히 돌아서서 여전히 야채를 준비하고 있는 카밀라를 주시했다. 너야? 그녀는 이미 다가오는 것을 알고 칼질을 멈췄다. 네가 그 요리를 만들었어? 네, 그녀는 말했다. 버려질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저를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레이먼드는 가까이 다가가 낫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그는 맛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영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 내가 내 것이라고 말했어. 카밀라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드디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거네요. 레이먼드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너는 모든 것을 망칠 거야. 그는 말했다. 여기는 내 주방이고 내 이름이야. 네가 거기 나가면 끝이야. 해고야. 이 업계에서 자격증도 외모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셰프가 되고 싶어?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너는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 그는 쏘아붙였다. 너는 학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요리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 카밀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도 여기 어울리진 않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저는 누구도 따라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요리하러 왔어요. 주방은 조용했다. 요리사들은 얼어붙었다. 한 명은 시선을 내렸다. 다른 한 명은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레이먼드는 방을 일하러 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마커스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레이먼드는 사무실로 들어가 갇힌 동물처럼 서성거렸다. 그는 생각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불안은 그의 눈 뒤에서 두통처럼 맥박쳤다.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다. 마커스 벨람이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깊이 연결된 사람. 전직 미슐랭 심사원, 현재 컨설턴트. 그의 리뷰는 조용히 경력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레이먼드는 그의 이름이 닫힌 셰프 포럼에서 항상 낮은 목소리로 언급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방으로 돌아갔다. 손님에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 아무도. 알겠어? 그는 주방을 서성였다. 조용히 넘어가자. 모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은 없었지만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카밀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야채를 썰고 있었고 여전히 침착했다. 너는 거기 나가지 마. 고개 숙이고 있어. 월급을 원해? 이 주방에 남고 싶어? 조용히 있어. 카밀라는 칼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드디어 봤다는 게 두려운 거죠. 나는 이곳을 세웠어. 그는 소리쳤다. 이름을 만드는데 몇 년을 보냈어. 사람들이 내 시그니처 요리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천재라고 가장하는 것을 멈출지도 모르죠. 레이먼드는 더 가까이 다가가 놨고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다. 이 업계가 당신을 받아줄 것 같아? 남부 출신의 흑인 여자를? 사람들이 줄을 설 것 같아? 카밀라는 움찔하지 않았다. 줄을 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리한 것을 맛보기만 하면 돼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턱을 꽉 물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부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주위의 직원들이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섰고 그 주방에서 처음으로 레이먼드 카터는 통제불능의 사람처럼 보였다. 카밀라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손을 씻었다. 그것이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따뜻한 물이 그녀의 손가락 위로 흐르고 비누의 시트러스 향과 섞이며 긴장감으로 가득 찬 주방에서 유일한 부드러움이었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말리고 앞치마를 반쯤 풀고 집 뒤와 식당을 구분하는 스윙도어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그러지 않았다. 요리사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방의 에너지가 변한 것처럼. 그녀는 문을 밀고 식당으로 들어섰다. 대화가 잠잠해졌다. 평소의 유리와 포크 소리가 희미해졌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다. 7번 테이블에서 마커스 벨라미는 조용한 호기심으로 그녀의 접근을 지켜보았다.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멈춰 섰다. 어깨를 펴고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었군요. 그렇죠?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어젯밤 제가 만든 요리입니다. 남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제공될 줄 몰랐어요. 마커스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후원적이거나 탐색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존중이었다. 무엇이 영감을 주었나요? 카밀라는 숨을 들이마셨다. 할머니의 요리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살 여유가 없었을 때 그녀는 옥수수 가루 껍질과 통조림 레몬으로 버전을 만드셨어요. 저는 판코, 신선한 허브, 미얼레 레몬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감자는요? 그건 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으깨곤 했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어딘가에서 훈련받았나요? 아니요. 11살 때부터 요리했어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보고, 연습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고, 여기 얼마나 있었죠? 거의 3년입니다. 저는 준비 요리사입니다. 버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커스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가 일어섰다. 그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볼륨이 필요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요리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올해 내가 맛본 것 중 최고입니다.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행하고 모든 것을 맛봅니다. 당신이 만든 것은 영혼, 균형, 기억이 있었어요. 카밀라의 손은 이제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블레이저에서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어디로 가든지 당신의 여정을 따르고 싶습니다. 자신의 주방을 열 때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녀는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았다. 그 위에는 마커스 벨라미 요리 컨설턴트. 구석에는 작지만 분명한 미슐랭 스타가 있었다. 방 건너편에서 레이먼드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요리사가 받을 카드가 아니라 조수가 받을 카드를 받는 카밀라를 지켜보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마커스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주방에 드문 재능이 있군요. 그걸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나갔다. 문은 마커스 뒤에서 부드럽게 닫혔다. 길게 늘어진 순간 동안 식당은 숨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대화가 천천히 재개되었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카밀라는 여전히 G6번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고 카드를 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증발할 것처럼. 주위의 손님들은 은밀한 고개 끄덕임, 반쯤 미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보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아무도 장면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다시 걸어갔다. 흔들리는 문이 열리고 그녀의 뒤에서 닫혔다. 스토브의 열기, 냉장고의 웅궁거림, 거친 형광등,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몇몇 요리사들이 쳐다보았다. 한 명이 숨죽여 세상에라고 속삭였다.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다. 그가 누군지 알았어? 카밀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난 그냥 그 요리가 괜찮았는지 알고 싶었어. 레이먼드는 잠시 후에 들어와서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굳어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변화가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부엌의 중심이 아니었다. 공기가 그의 주위를 휘감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곧장 걸어갔다.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해? 이 산업이 단지 좋은 요리 하나 때문에 너에게 주방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하지만 그들이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너는 네 자리를 지켰어야 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너무 눈에 띄지 않게? 그녀가 말했다. 그건 자리가 아니야. 그건 감옥이야. 그는 다시 입을 열었지만 주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부엌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다. 복도에서 한 관리자가 듣고 있었다. 그는 들어와서 레이먼드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는 재빨리 나갔다. 레이먼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그녀의 자리로 돌아온 카밀라는 작은 칼과 레몬을 집어들었다. 가슴 속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무언가 더 견고하고 무거운 하지만 그녀의 것으로 변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소속감을 느꼈다. 2개월 후 시카고 남부에 있던 오래된 세탁소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모했다. 벽돌이 드러난 벽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 집에서 만든 피클이 담긴 병이 놓인 선반, 창가에 걸린 허브들, 밖에는 화려한 간판이 없고 단지 손으로 새긴 나무판에 레지스터 채널이라고 적혀 있었다. 카밀라는 부드러운 천으로 나무 카운터를 닦고 새 앞치마를 조정했다. 주방은 작고 식당과 연결되어 있었다. 테이블은 5개뿐이고 호스트도 서버도 없었다. 그녀와 설거지를 돕는 어릴 적 친구 니아만 있었다. 첫날 밤 2테이블만 차 있었고 그 다음에는 3개. 한 달이 끝날 즈음에는 문 밖에 조용한 줄이 생겼다. 다른 동네에서 도시 밖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음식이 그들을 마치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카밀라는 항상 하던 대로 일했다. 깨끗한 손, 날카로운 눈, 차분한 집중력.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요리가 그녀의 이름 아래 나갔다.
어느 날 밤 은발의 나이든 여성이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카밀라를 불렀다. 이건 50년 동안 맛보지 못한 일요일 같았어. 우리 엄마가 우리가 가진 건 남은 음식과 믿음뿐일 때 이런 스튜를 만들곤 했지. 그걸 다시 가져와줘서 고마워. 카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영수증을 세면서 그녀는 새로운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국에 떠오르는 흑인 셰프들을 축하하는 요리 행사에 초대하는 메일이었다.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행사였다. 그녀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두려움이 스며들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자리가 없었다. 오직 가능성만이 있었다. 도시 반대편의 어두운 아파트에서 레이먼드 카터는 휴대폰으로 지역 음식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남부에서 레스토랑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유망한 새로운 셰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카밀라 루이스였다. 그는 영상을 중간에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몇 주째 실직 상태였다. 이력서를 보냈으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뢰는 아니었다. 한편 레이의 식당에서 카밀라는 다음 주 메뉴를 적기 위해 칠판을 들었다. 맨 위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별을 그렸다. 미슐랭이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빛나지 못한 소녀를 위해. 회색 오후 카밀라는 천 가방에 토마토, 오크라, 단 양파를 담고 지역 농산물 시장을 걸었다.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각 판매자를 이름으로 불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한때 다녔던 공립학교를 지나쳤다. 체인링크 울타리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놀이터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후회가 아닌 기억으로. 그때 그녀는 어떻게 눈에 띄지 않는 법, 자신을 줄이는 법,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줄어들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레이의 식당은 해가 지기 전에 가득 찼다. 테이블은 차 있었고 열린 주방에서 풍기는 냄새가 거리로 퍼졌으며 웃음소리가 안에서 흘러나왔다. 카밀라는 소스를 붓고 생선을 굽고 접시를 닦으며 마지막 손질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언어였다. 세상에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구석 테이블 중 한 곳에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알리지 않고 그냥 먹고 검은 가죽 노트에 메모를 하고 두 번째 요리를 주문했다. 카밀라는 그를 알아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카밀라는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나왔다. 당신의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편지, 블로그 게시물, 신뢰할 수 있는 비평가들의 언급들. 그들은 당신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풀지도 작아지지도 않았다. 나는 주목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냥 진실을 요리하기 위해 여기 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약속도 악수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진정한 작업이 어떤 모습인지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가 있었다. 그날 밤 정리를 마친 후 카밀라는 창가 좌석에 혼자 앉았다. 그녀는 조용한 거리, 시간 후의 도시의 정적을 바라보았다. 밤 공기는 마늘과 로즈마리 냄새가 났다. 그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조용한 사람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불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망으로 속삭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종종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더 많은 강력한 여정이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